감자아빠입니다. 매번 처음 한 소리가 오래간만이라는 소리 많이 하는데 이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굳이 이걸 갖고 뭐 수익 발생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지금 구독자가 한 6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 농사 지으시다가 뭐 영양제는 이럴 때 어떤 걸 써야 돼요? 뭐 충제 이럴 때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이런 전화가 좀 오거든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걸 처음 할 때 의도가 이 일반 상식이나 아니면은 그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해봤는데, 그래서 이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스쳐 지나가면서 검색해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비는 어떻게 쓰면 좋아요? 영양제는 어떻게 쓸까요? 전화 막 10분, 20분씩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다가 또 농사 짓는데 아니면 기타 어떤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지금 곤충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곤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좀 방대하죠, 종류가. 저번에 했던 것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좀 복습하는 그 의미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라는 것은 그때 동물, 식물, 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곤충을 지금 말하니까 동물을 봐야 되겠죠. 근데 곤충은 여기서 절지 동물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물에서 절지 동물이 한 70~80% 이상을 차지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절지 동물에 또 70~80%가 또 곤충 강입니다. 이게 동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많은 동물 종류가 있지만은 바로 절지동물 중에서도 곤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절지, 다리에 매듭, 뭐 외 관절이라고 할까요? 이 곤충들 보면 다리가 딱 그 꺾여져 있잖아요. 이 절지동물. 그 중에서 곤충강 이렇게 나눠지는데, 절지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은 피부 안에 또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피부 안에 근육 안에 뼈대가 있는데, 이 절지동물들은 몸 바깥에 외골격이 있습니다. 외골격 안에 이제 많은 기관이나 이제 이런 데 들어있는데, 외골격이 있다 보니까 절지동물의 특징이죠. 외골격이다 보니까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 커가면서 딱 외골격이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더 몸이 커지려면은 껍데기를 벗고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지동물의 가장 큰 특징인데, 외골격이 있고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곤충도 절지동물에 포함되니까 외골격이고 몸이 커지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곤충은 내가 이제 종류를 나눠보면 이제 목, 가장 또 곤충 중에서 종류가 많은 것이
딱정벌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많이 하는 뭐 나리목, 뭐 하부사리목, 여러분이 안에 이제 곤충 이름을 여기다 쑥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벌목, 뭐 메뚜기 등등등등등 딱 나오겠죠. 동물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은 절지동물. 절지동물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곤충. 곤충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건 딱정벌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곤충들이 있다. 그런데 동물의 7, 80% 있는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알려진 이 생물 종류, 제가 배울 때 한 40년 전만 해도, 나이가 꼬동갑니다만은 한 40년 전만 해도 지구상의 생물 종수가 130만 종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근데 계속 발견이 되니까, 물론 멸종되는 생물 종수도 많습니다만은 발견되는 종수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곤충 종류인데, 그래서 한 4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130만 종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21세기 2022년도 지금에는 한 150만 종 이상 된다고 봅니다. 150만 종 이상.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은 한 7, 80%가 절지동물이니까 얼마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150만 종에서 곤충 종류가 대략 잡아서 80에서 한 100만 종 이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발견된 것이고,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 안 된 생물 종수, 그러니까 대부분이 곤충인데, 이것을 학자들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곤충들이 진짜 많이 사는 곳이 좀 덥고 습한 곳, 열대 우림. 근데 여기는 사람들도 잘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 탐험가들이 열대 우림, 아마존, 남미의 뭐 아마존 강이랄지, 뭐 아프리카랄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열대 우림 있잖아요. 이런 데로 들어가도 어떤 곤충이나 생물, 또 꽃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새로운 종인가 아닌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분류학자들이 가야 이거 새로운 종이다 아는데, 이게 굉장히 발견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구상의 생물은 분명히 1000만 종 이상 될 것이다. 현재 지금 150만 종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을 따라서는 지구상에 1000만 종에서 많게는 1500만 종 이상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곤충이니까 뭐 곤충 종류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많은 곤충들이 이 번성하게 된 계기가 일단 몸이 작습니다. 어떤 곤충은 현미경으로 봐야 좀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 농사질 때 비닐하우스 안에 사는 뭐 총채벌레나 응애, 온실가루 이 작은 것들은 먼지같이 보이거든요. 뭐 1mm도 안 되니까, 뭐 이제 큰 벌레들도 있지만은, 뭐 메뚜기나 사마귀 같이 있지만은, 작은 것들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몇 미리 단위, 1mm 이하도 있으니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요즘 그 기후가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합니다. 비근한 예로 뭐 6,500만 년 전인가 몇천만 년 전인가 저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룡이
가장 멸종하게 된 그때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커서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운속이 떨어져서 막 하늘이 먼지에 쌓여가지고 햇빛이 안 내려오니까 식물이 말라 죽고, 그러다 보니까 초식 공룡들이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보다 뭐 몇 배 크잖아요. 풀을 못 뜯어 먹으니까 죽어 나자빠지고, 또 그 초식 공룡을 먹고 사는 육식 공룡도 죽고, 이 공룡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땅 속에 살던 작은, 지금 쥐만한 포유류의 조상이 땅 밖에 나와서 번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학자들은 인류가 멸망하면은 바로 이 곤충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나왔듯이 이 포유류, 또 특히나 지금 인류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지만은 인류가 없어지면은 분명히 곤충이 주름잡을 것이다. 몸이 작은 만큼 기후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이 다양하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뭐 흑인, 피부가 검은 사람, 피부가 하얀 인종, 피부가 뭐 황인종, 이렇게 뭐 사람들 우리 때는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그런데 종은 하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으로 써졌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각 나라마다 관광객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했지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순식간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어떤 병,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곤충 같은 경우는 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령 이 종이 멸종하더라도 어떤 종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곤충이 번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또 앞으로 번성할 이유는 몸이 작다. 두 번째, 굉장히 종이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은 곤충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많은 곤충이 있지만은 곤충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몸이 세 부분이다.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내가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겠죠. 거미는 곤충 강이 아니고 거미강이 서로 독립됩니다. 왜? 거미는 머리 옆에 막바로 몸이 붙어 있어요. 두 부분밖에 안 돼. 하지만 곤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아주 미세한 사이즈부터 큰 벌레까지 있지만은 반드시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져야 된다. 두 번째, 안테나, 더듬이. 더듬이가 한 쌍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곤충 봐보세요. 낙이나 잠자리나 반드시 더듬이가 한 쌍 있습니다. 세 번째, 날개가 두 쌍 있어야 된다. 날개. 또 작은 것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예외도. 몸이 세 부분이고 더듬이가 한 쌍인 것까지는 모든 곤충들이 다 통일되어 있는데 날개부터 좀 예외가 있긴 있어요. 날개가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벌레. 이 좀벌레 있고 또 한 쌍인 것도 있습니다. 한 쌍, 두 개. 우리 보면 파리, 모기. 이게 쌍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한 쌍밖에 없어요. 두 개. 그 예외적인 것이지 그것도 곤충이 아닌 거 아니니까 또 예외도 조금 있다 이 말이죠. 날개가 두 쌍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리가 세 쌍, 몸이 세 부분, 더듬이가 한 쌍, 날개가 두 쌍, 다리가 이렇게 세 쌍. 이게 바로 곤충이 이 많은 종류들의 공통점이, 물론 다리가 또 네 개인 것도 있습니다. 나비 중에 네발나비라고 있거든요. 네발나비. 그러니까 날개나 다리는 조금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크게 봤을 때 이 자격이 갖춰졌을 때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다. 크기가 작건 적은, 몸이 딱정벌레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곤충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까지다. 그 개미를 보더라도 개미 같은 경우는 또 보면 개미는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개미인데 여왕개미는 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것은 있으니까 크게 생각해서는 이것을 충족을 해야 곤충이라고 한다. 오늘은 그 복습한 의미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